용 팀장의 인사이트 싸대기. 선도적 사업 4부, 담대한 낙관주의, 작성자 이자희, 편집 김용래. 1996년 수찬의 농민 한 명이 하이얼 세탁기의 배수관이 막혔다고 신고했다. 서비스 직원이 수리해보니 고구마가 배수관에 걸려 있었다. 당시 대부분 중국 농민들이 고구마를 세탁기에 씻었다. 이 사실에 착안의 하이얼은 1998년 고구마 전용 세탁기를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작은 냉장고 회사가 유로모니터 2010년 백색가전 1위로 등극하고 지금은 하이얼 가전 왕국으로 부른다. 하이얼의 장 루민. 리더는 자신의 비전으로 미래를 만든다. 스페이스X의 화성 식민지 황제 일론 머스크도 상징적 인물이다. 데비 슈티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혁신한 인도 외과 의사다. 나라야나 헬스를 설립하여 빈민층의 영웅이 되었다. 베트남 난민이었던 탄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여 세계 최고의 뇌파 혁신가가 되었다. 미래를 주도할 리더십 속성을 알아본다. 세계적인 혁신 전략가 피터 피스크의 손포 그룹 강연 자료, 리딩 비즈니스의 마지막 4부. 담대한 낙관주의. 장르 이민은 중국의 기업인으로 하이얼의 회장이다. 장르 이민은 1949년 중국 산둥성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문화대혁명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1968년 칭다오의 강철 공장에 견습생으로 취직했다. 모범 근로자를 거쳐 곧 공장 감독관이 되었고 산둥성 칭다오가전공사 부경리로 승격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1984년에는 하이얼 그룹의 전신인 칭다오 냉장고의 공장장으로 취임했다. 1991년에는 하이얼 그룹을 설립하고 회장으로 취임했다. 리더는 미래 이야기꾼. 화성 식민지 황제, 스페이스X. 일론 리브 머스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미국의 기업인이다. 페이팔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립했고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스페이스X. 2002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였다. 그는 로켓 엔지니어인 톰 뮬러에게 로켓 추진 부서의 CTO를 맡겼고 자신은 이 겸 다른 분야의 CTO를 맡게 된다. 초기에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았지만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2017년 4월에는 직원 수가 약 6,000명에 달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면서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최초로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머스크의 또 다른 목표는 화성을 식민지화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로켓을 통해 사람을 화성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로켓은 팰컨 헤비로 2018년 2월 최초로 팰컨 헤비의 발사에 성공했고 양쪽 1단 부스터를 모두 회수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우주로 보내는 데에 성공했다. 한 발 더 나아가고 오르는 용기. 취약함을 터놓고 말하고 삶의 가치를 위한 비상. 리더의 용기. 대담하게 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하여. 브레네 브라운 지음, 강주원 옮김, 갤리온, 2019년 12월 09일 출간. 왜 세계 1%의 리더들은 브레네 브라운의 열광함과 빌 게이츠, 셰릴 샌드버그가 먼저 찾아 조언을 구하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그가 말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돌파하는 대담한 리더십의 힘. 출판사 서평. 구글, 픽사, 월트 디즈니,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7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리더십의 비밀. 한때 업계 최고로 손꼽히던 기업 노키아 도시바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잘못된 리더십과 유연하지 못한 조직 문화 때문에 무너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노키아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단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바는 엄격한 수직 구조의 조직 문화가 문제가 되었으며 그의 경우 조직원과 소통하지 않는 리더십이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기업과 위험을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브레네 브라운은 그 해답을 대담한 리더십에서 찾았다. 조직의 위기가 닥치면 리더 역시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갖기 힘들고 불안감에 와해되는 팀원들을 결속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녀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7년간의 연구 끝에 근거 있는 확신을 이끌어내고 조직의 강력한 소속감과 신뢰, 공감 문화를 뿌리내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간의 연구의 완결판인 리더의 용기를 통해 대담한 리더십을 기르는 4단계 방법을 자세하게 풀어냈다. 위기를 돌파하는 대담한 리더들은 정답을 가진 척하지 않았다. 불편하거나 거북한 대화와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했다. 실제로 구글, 픽사, 월트 디즈니, 오프라 윈프리 등이 그녀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고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는 빌 게이츠 부부가 브레네의 조언을 받아 재단의 모든 직원과 소통하며 신뢰와 공감을 잃지 않는 리더로 거듭났다고 고백했다. 저자는 말한다. 대담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조직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강력한 카리스마, 완벽주의와 같은 옛날 리더십에 갇혀 있다면 이제는 모든 리더들이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세계적인 이들이 먼저 찾는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그녀를 찾아오는 수많은 리더들은 하나같이 외롭고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그 이유는 리더들이 처한 조직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도 있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공통적인 고민은 세대 간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제 리더는 단순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사람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리더십의 형태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강력한 통제와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했던 마키아벨리즘, 리더십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동조와 진심 어린 공감을 구분할 줄 알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또한 수평적이고 기회균등한 조직 문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대담한 리더를 원한다. 이 책에는 브레네 브라운이 스타트업 기업부터 포춘 50대의 기업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40만 개의 기업, 연구 자료를 분석한 끝에 찾은 리더십의 비밀이 담겨 있다. 또한 책에는 밀레니얼 시대를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과 팀원들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어 조직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담아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면 이는 소속감으로 연결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 문화는 리더와 팀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고 곧이어 폭발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당신이 조직의 리더가 아닌 당신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3가지 이유.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의 리더도 아닌 사람까지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브레네 브라운은 반문한다. 당신이 정말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녀가 말하는 대담한 리더십의 첫걸음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답게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3과 1 모두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싶어 한다. 위기의 순간 돌파구를 잡고 허물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누구든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완벽주의를 목표로 삼더라도 완벽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직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 또 주변의 구경꾼들은 우리에게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약한 모습을 감추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다. 그러나 저자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말을 인용해 말하듯이 경기장 밖에서 왈가왈부 떠드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성취감과 명예는 경기장에 서서 흙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된 사람의 몫이다. 당신도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 들어서 잊지 않은 것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인가,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항상 학습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이 책이 당신에게 대담함과 용기를 선물해 줄 것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믿음의 용기.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혁신한 인도 외거 의사 탄카이원네, 더 나은 삶을 추구한 베트남 난민, 세계 최고의 뇌파 혁신가. 도전하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앤 워츠츠키는 개인 유전체학 회사인 23&1을 공동 창립하고 이로 일하는 미국 기업가입니다.
2020년 현재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포브스 목록에서 93위에 올랐습니다. 리더십 전환. 숙련된 리더는 장기적으로 거래하며 사업 전반을 관리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다니엘 에크는 스웨덴의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기술자입니다. 에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로 유명합니다. 리더십 전환. 짐 게스나베는 덴마크 사업가이며 현재 지멘스 앤드 머스크의 회장입니다. 빌리와 함께 스나베는 세브 이사회 위원이 되기 전에 독일 기술회사 세브의 공동 CEO였습니다. 사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리더십 속성은 무엇인가? 새로운 리더십 유전자. 새로운 리더십은 긍정적 영향을 전달하여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합니다. 긍정적 영향은 공감대, 협업, 포괄력, 영향력으로 전달이 되며 기회는 호기심, 상상력, 적응력, 기업가 정신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나은 미래는 영감을 전달하고 용기, 큰 시야, 진취성으로 창출됩니다. 1. 더 큰 비전. Y. 2. 밖에서 안을 보는 틀로 재구성. 사업 관점에서 고객 관점으로. 3. 중요한 문제 해결. 빈곤증식,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교육, 양성동 등 물과 위생, 에너지 접근, 성장 고용, 산업 기반, 혁신, 불평등 완화, 도시와 사회, 소비 및 생산, 환경 대처, 해양보호, 생태보호, 평화정의 포용제도, 성취, 노력, 협업. 4. 자기 파괴. 자기 파괴를 통한 새로운 자신으로 성장. 5. 미래에서 현재 돌아보기. 먼저 5년 후 우리가 창출하려는 미래를 명확히 그려본 후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방법을 재정의하자. 6. 실행 아이디어 가속.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더 스마트한 혁신 방식을 통해 더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지세요. 7. 성장의 마음가짐. 고정된 마음가짐이 아닌 성장의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용기, 담대하고 용감하고 현명하게 하세요. 피터 피스크. 전략, 혁신, 브랜드, 마케팅. 영감 넘치는 강연과 전략적 컨설팅, 실전 경영진 개발 전문가. 감사합니다.